교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서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 유럽에서 특별히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함께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요. 동영상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또 문제와 과제를 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과제를 잘 보시고 해결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사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 프랑스 대혁명. 선생님이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봤지만 나폴레옹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연합군에게 패퇴하고 나서 지고 나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빈 체제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테르니히라는 이 정치가가 주도한 복고주의,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체제입니다. 자, 옛날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그렇죠.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복고주의 형태군요.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가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30년에 일어났던 7월 혁명인데요. 무르봉 왕조라는 왕조가 드러나서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르봉 왕조의 샤를 10세 왕을 쫓아내고 축출하게 되고 입헌 군주제의 헌법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7월 혁명을 그때를 배경을 묘사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이런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굉장히 본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7월 혁명의 그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맨 앞에 나와서는 사람이 바로 그 삼색 깃발, 프랑스 삼색 깃발을 들고 앞에서 이제 그 민중들을 이끌고 있고요. 뒤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권총을 든 소년의 모습, 그리고 총을 든 이때 이 정도의 복장을 갖춘 걸 보면 이 사람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 상업자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여기 보면 이제 또 노동자, 전형적 노동자, 그리고 뭐 죽어 넘어져 있는 사람, 뭐 굉장히 좀, 이 전쟁이 완전히 전쟁, 저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또 뒤를 앞장서서 이 혁명을 앞장서 주도하는 이런 또 사람의 용기도 잘 드러나 있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입헌 군주제가 성립이 되고 나서도 이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헌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이 수립이 되게 되고, 아까 오스트리아에서 메테르니, 그죠? 그 빈 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이 되게 되죠. 자, 2월 혁명을 묘사한 그림 하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 2월 25일 파리시청에서 혁명의 붉은 깃발에 물리치는 라마르틴에서 그래서 그 2월 혁명을 묘사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뭐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영국의 얘기를 볼까요? 영국의 얘기를 보면, 자,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전해서 자리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개인의 정치 참여라는 부분에서 많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단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려는 공장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종교나 또는 종교 때문에 영국의 국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려고 하는 이런 운동. 그리고, 싼 임금의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을 장시간 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권이 확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1832년에 도시 상공업자 계층까지 참정권이 확대되는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공업자 계층의 참정권이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해서 지속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히 누리고 있는 참정권, 투표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것을 얻기 위한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이제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상품에 붙는 또는 무역 행위에 붙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들 그리고 막대한 세금들이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영국이 더 본격적으로 무역을 통한 어떤 그 국력이 향상이 되고 또 자유주의 경제라는 그 흐름이 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또 미국에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내부 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민족주의는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탈리아와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뒤늦게 일어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산업 발전의 드라이브, 이런 개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해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나 독일이 한 개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나눠져 있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별로 이 나라가 쪼개져 있었거든요. 봉건제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 그러니까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서 그 통일된 국가가 강력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되는데 오늘 이탈리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에 카보우르라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고 군대를 개편하면서 오스트리아와의 통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먼저 이탈리아와 중부와 북부를 먼저 통일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이탈리아 그 장화처럼 생긴 그 지도의 남쪽에 보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남쪽, 이탈리아 남부 지방은 여전히 이제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이제 가리발디라는 장군입니다. 이 가리발디라는 장군은 붉은 셔츠단이라는 군대를 조직해갖고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중북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르데나 국왕에게 바칩니다. 그럼으로써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되게 되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기가 점령했으면 자기가 충분히 정치적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큰 어떤 가치를 먼저 우선시해서 기꺼이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또 이탈리아는 있었죠. 자, 두 번째 독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그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이 결성이 되어 있었어요. 관세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무역 공동체죠. 그래서 그 동맹 안에는 이제 그 관세를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는,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물리는 굉장히 보호무역적인 그런 장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프로이센 지방이 비스마르크라는 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확장, 그러니까 군사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력 통일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철혈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오스트리아를 격퇴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먼저 튼튼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왕국에서 이제 독일 제국으로의 전환을 이 사람이 일으키게 되는데,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수립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통일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의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산업사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